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지점은 분명 있습니다. 바로 특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것이다. 총선 민심에 따라 특검법은 수용돼야 한다. 이 대통령실 일각에서는요. 특검법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할 사안, 대통령이 수용을 할 수는 없다라고 대척점이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민의를 전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박성민 전 최고, 야당에서는 이 특검법 얘기해야 한다. 이 대표 측근들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선 민의를 대변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일단은 의제 조율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일단 만나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만나게 되면 당연히 큰 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민생 정책 이 부분이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듣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듣는 게 정말 단순히 기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이 확인해 준 것은 대통령의 국정기조 대전환, 그리고 그동안 2년간 보여줬던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요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여론을 전달하는 것도 제1야당 대표의 중요한 책무겠죠.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다 좋은데 그 대통령이 특검법을 행사하지 않을 만큼 안아야 되는 그러한 그 타당한 법률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그런 법률안을 만들어 내놓고 이것을 무조건 지켜라. 그러면은 어차피 그런 법안이 어떻게 되냐면 그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많은 그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헌법이 특별히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고 하는 걸 부여한 건데 왜 그 거부권에 대해서 본인들은 법을 그러니까 입법권은 국회한테 있는 건데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왜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막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누구도 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왜 특검법을 만드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특검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그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 공수처를 국민의힘에서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놓고 또 특검법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해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이 수원지검의 연어 술잔치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검법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특검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주당만 모르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두 분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영수회담에서는 각각 배석자들이 대동을 합니다. 배석자 떼고 혹시 두 분 간의 독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대통령실, 독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단할 필요 없다. 민주당 관계자, 배석자가 없는 상태로 독대할 경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추후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의 이 발언이 오늘 동아일보에 인터뷰됐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인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면 추후에 뭔가 이면 합의를 했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말하자면 실무단 회의가 잘 안 되는 것을 끄덕차고 바로 만나자고 했을 때 왜 만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업무론적으로 본인이 급하니까 사법 리스크를 흥정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만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의심을 받게 되고. 근데 그걸 왜 민주당 관계자가 걱정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 민주당 관계자 스스로가 이 대표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독대를 하지 말라고.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엔 일종의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독대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과. 깊은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1시간 플러스 알파라는 시간은 독대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한다면 한 45분 정도 의제하고 한 5분 정도 다 나가라고 하면 한 짧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첫째는 저는 대통령실이 조금 정말 우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현재 야당이 여러 가지 의제를 갖고 공격하잖아요. 네.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라. 예.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위로 많이 가게 해야죠. 차를 마시면요. 더 총명해집니다. 청명탕.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서로 격돌할 수 있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예. 이번 회담의 목적은 누가 보더라도 수많은 의제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방금 우리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얘기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예. 날카로운 예봉을 그나마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식사예요. 밥이다. 예. 사람이 조금 밥이 들어가면 그래도 막 싸우려고 했다가 약간 풀리지 않습니까? 배도 부르고. 예. 설마 저분들이 정신값이 없어서 배를 굶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시부터 회의하자 그러면 서로시 차를 마시면 회의밖에 못 하잖아요. 왜 저런 바보 같은 형식을 취하느냐? 저는 정말 저래서 아마추어다고 생각했어요. 예, 물론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차담을 고수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민주당의 합의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오찬하자고 했는데 오찬을 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민주당이 네. 차담을 얘기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알 수 없지만 그나마도 대통령 그래도 대통령께서 12시부터 2시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설마 낮술이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차담이라고 하는 1시간의 형식이 매우 형식적이고 대결적인 모습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 분께 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은 파란 넥타이, 제발 이재명 대표는 빨간 넥타이를 한번 매는 것을 국민한테 한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나마도 협치와 대화를 하려는 최소한의 내 의지가 있다는 걸 나가서는 싸우더라도 그런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에티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형식적 의제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이 대표가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총선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포용적으로 국정 운영에서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달라. 저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